오늘은 좀 역발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.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, 모든 사람의 로망이 참, 백만장자, 아니, 억만장자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그 억만장자가 되면 과연 어떨 것인가? 그 궁금한 가장, 억만장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? 억만장자는 뭘 취미를 즐기느냐? 이것이라고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있겠죠.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나름대로 억만장자 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만약에 그 과정에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과정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역발상적으로 억만장자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누리고 또한 그 취미를 즐긴다 그러면 억만장자가 되지 않을까?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그 말을 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먼저 한번 억만장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즐기고 또 억만장자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느냐 그걸 한번 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성비 있게 한번 접근해 본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좀 황당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재밌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고 또 사실 억만장자가 하더라도 과연 해피할 것인가 트럼프는 항상 트럼프 자신을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. 그때 와이프하고 글을 걸으면서 그, 그 스트립티브 미국에서는 거지죠. 그러니까 거지를 보면서 와이프한테 저 사람 내보다 7억 달러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트럼프는 7억 달러가 마이너스였으니까. 근데 거지는 항상 0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그 표현 속에는 얼마큼 힘든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 억만장들이 또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 되는 거라고 요즘 그렇게 유행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행복하게 했고 재선에 성공했지 못했지만 다음에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재선 다음에 성공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그만큼 익사이팅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또 TV쇼에 또 샤워도 했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는 결코 후회스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상황에서 억만장자가 되면 좋죠. 근데 억만장자가 비록 못한다 그래도 억만장자 하던 삶을 한번 모방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산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억만장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떤 취미를 가지는가 하는 걸 그중에서 한번 그냥 핵심적인 거 약간 관련된 것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억만장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비서가 있다는 거죠.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그것은 회사 일적인 비서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업무 비서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그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죠. 여건이 되면 될 수도 있지만 또 많이 조그만 비즈니스 하더라도 비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서 겸 총무 직원을 하는 역할을 들 수 있으니까 그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앱으로 충분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또 요리사를 두는 거라고 하는데 전속 요리사를 두는데 그건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죠. 어떻게 보면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파출부 분한테 요리를 부탁할 수도 있긴 하겠죠. 근데 그건 약간 좀 궁색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시간 적극적으로 자기가 요리사가 되면 공부를 해서 저 같은 것도 요리 강습을 배웠습니다. 요리 강습을 스스로 요리사가 된다면 더 그 요리 억만장자가 요리사로부터 어떤 서빙을 받는 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. 자기가 스스로 요리하는 그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또 공통의 특징이 어떤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가 있다는 거죠. 개인적으로 어떤 자산 관리 부분이 있다는데, 그럼 역시 뭔가 자산이 많으면 또 그렇겠지만, 자기 스스로 이게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하루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되겠죠. 그리고 또 자산 관리 공부를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. 또 그다음에 또 억만장자의 특징은 또 자가용 비행기죠. 사실 부럽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요즘 또 자가용 비행 연습 조종 라이센스를 따는 것이 유행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조종 라이센스 따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. 근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. 근데 앞으로 무인 자동차, 그다음에 무인 장차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
뭡니까 에어 택시까지 생긴다는 마당에 굳이 뭐 조정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. 한번 뭐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보고 앞으로 뭐 여러 사람 같이 해서 뭐 한 100명 정도 같이 뭐 자동차는 그렇겠지만 자가용 비행기를 같이 이렇게 쉐어링하면 하루에 한 1년에 한 3번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면 뭐 나름대로 그것도 공유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뭐 또 이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어 택시 형태로 취한다면 뭐 충분히 그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드니까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뭐 흥미로운 것은 음악장제는 또 개인적인 퍼스널 트레이닝이 있고 개인적인 또 전속 의사가 있다는 건데요. 개인적인 트레이닝은 사실은 좀 요즘 워낙 에러스 클럽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큰 비용 들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개인 전문 의사는 뭐 사실 뭐 요즘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어떤 자기 동네 주위 사람 분 중에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그 사람을 두면 충분히 그 스스로 계속 이렇게 한 곳에만 고정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개인 가정의가 될 수 있지 않나. 뭐 어차피 의사분들도 사업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계속 오시는 분이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뭐 정신적 멘탈 헬스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세라피스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이제 음악장제는 그에 대한 스트레스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공황장애를 겪어서 정신과 의사로부터 이렇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뭐 동네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고정적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뭐 거의 고정적인 전문 테라피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뭐 자기가 보기에 나름대로 학교도 뭐 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의료보험도 될 수 있을 테니까 그에 따라서는 비용도 세이빙이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정신과 의사 계속 같이 가다 보면 자료도 측정이 되니까 충분히 개인 전문 세라피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. 그리고 또 뭐 공통의 특징은 비싼 프라이빗 골프 클럽의 멤버십인데요. 뭐 요즘 골프 또 회원권이 워낙 올랐습니다. 거의 뭐 서너 배까지 올랐습니다만은 또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이게 틈새가 있죠. 골프 회원권 중에서도 뭐 사실은 또 주중 회원권은 상당히 좀 뭐 가격이 낮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꼭 접대를 해야 된다 하면 또 뭐 돈을 들여서 뭐 주말에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는 주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뭐 동호회라든지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이유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고 주로 회원들끼리 칠 수 있으면 주중 회원권 중에 적당한 것 중에서 그린피가 회원들에 대해 그린피가 낮은 것을 이용하면 어떤 거는 뭐 회원권이 비싸지 않는데도 그린피가 한 22,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한번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그것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를 넓힌다 그러면 충분히 뭐 그런 적은 비용으로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골프 회원권도 많다는 거죠. 영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특정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골프 회원과 연계가 돼 있어서 뭐 그것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상호주의에서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저렴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것은 뭐 독일이나 뭐 다른 유럽과에도 적용되고 그런 각 나라별로도 그런 제도가 많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뭐 한국에서 굉장히 겨울에 추울 때 뭐 이래서 동남아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데 가서 즐긴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오프쇼 뱅킹 서비스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주식 투자 부분에서도 해외 주식 투자가 많이 중요하기 테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뭐 해외 은행에다가 주식계좌를 틀어서 뭐 달러 베이스로 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잔액 베이스로 충분한 자산 규모가 있다면 여러 가지 뭐 은행에서 제공한 서비스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잔액이 좀 부족하면 뭐 그에 따라서 뭐 자기 스스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. 그리고 또 그럼 과연 억만장자의 취미는 무엇일 거냐? 뭐 여러 가지 있겠죠. 근데 뭐 대표적으로 뭐 나타내는 것이 요트 부죠. 요트는 어떻게 보면
뭐 비싼 거는 4억 달러입니다. 우리나라도 4천억, 5천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.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정박비 문제가 있고 고정 그 수리비 문제가 있는데 정박비도 예를 들어서 뭐 그 호수 뭐 바닷가도 있고 호수가 있습니다. 호수가 또 파도가 적으니까 오히려 정박 관리하는 데는 좀 쉽습니다. 그래서 호숫가에 뭐 예를 들어 저희가 토지가 있어서 또 뭐 어떻게 보면 별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별장 어렵고 그래서 농지가 있다면 농지를 해서 그냥 농막 정도 설치해서 뭐 자기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농사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. 그러면 정박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호수는 아시다시피 뭐 큰 파도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에 따라서 뭐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 뭐 요트 뭐 4억 달러 뭐 이런 요트는 아니지만 뭐 한 뭐 2, 3천만 원 정도 되는 요트에서 같이 뭐 충분히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그냥 모터보트도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가서 뭐 낚시도 하고 낚시 잡은 거를 가지고 거기서 뭐 해를 헤쳐서 한번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아니면 또 근처에 자기 가까이 있는 농막 그 가서 뭐 또 이렇게 고기도 구워서 와인도 한잔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골프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골프도 말씀 것처럼 뭐 그 아주 뭐 그 럭셔리하고 뭐 그냥 고급 뭐 사적 그 클럽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이 안 되면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그 회원권 중에서 주중 회원권 쪽으로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자기가 또 평소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 같은 골프장의 회원권 주중 회원권을 같이 가입하도록 해서 같이 치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주중 회원권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골프를 즐기는 것만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와인 부분도 있는데 와인도 사실은 뭐 비싼 건 엄청나게 비싼 거죠. 근데 사실은 그 실제로 가보면 유럽 같은 데도 뭐 와인 뭐 한 만 원 이하, 10달러 이하가 충분히 즐기는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그 느낌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와인을 잘 몰라서 그냥 적당한 그 분위기나 그런 맛에 취해서 하는데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 가끔은 또 그 조금 비싼 걸 그 마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사실은 유럽 사람들도 거의 매일 마시다 하다 보니까 한 10달러 이내에서 어떤 즐겁게 그 와인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본보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 승마도 좋습니다. 뭐 승마 좀 약간 또 잘못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승마는 좀 뭐 승마나 스키도 좋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 좀 두려움이 있어서 뭐 그렇기는 하고요. 그다음에 또 사실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비행기 문제인데 그건 나름대로 매력적이긴 합니다. 그래서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하고 하면은 뭐 또 아니면 경제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하나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어차피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뭐 아니면 또 같이 공유 개념을 통해서 같이 남을 수 있겠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무인 앞으로는 무인 그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무인 비행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자동차가 아니라 그 비행기 그 조종은 한번 그 시도를 해서 공부를 해서 좀 그 비행 자격증을 한번 따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 아트입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 미술품 뭐 미술은 몇천억 정도 되겠지만 사실은 뭐 또 주위에 알고 있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뭐 미대생 아니면 또 뭐 또 저보다 젊은 사람들의 어떤 작품을 뭐 또 자기가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그런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과연 꼭 비싼 것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.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견문을 넓힌다면은 뭐 초반에 되는 젊은 작가들의 그떤 미술품을 한번 구입해서 그걸 컬렉션하는 것도 남은 의미가 있고 또 아니면 또뭐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자기가 넓은 공간이 있다 그러면 한번 뭐 시골이라도 그 하여튼 뭐 갤러리처럼 한번 전시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트래블이죠. 뭐 억만장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퍼스트 클래스에다가 뭐 완전히 뭐 6성급, 7성급 그런 호텔에 자는 거겠지만 또 뭐 여행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아주 화려한 거 그냥 고급 쓰는 데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뭐 나름 고생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또 그 상황에서 여건이 되면 또 뭐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
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기부 문화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억만장자 같은 건 기부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굉장히 그들만의 어떤 중요한 그 문화로 보고 또 다른 부자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뭐 엄청난 뭐 몇백억, 몇천억 이렇게 그 기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자기 여건에 맞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소녀소녀 미성년자 학생들을 위해서 그 가장인 학생들을 위해서 뭐 특히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뭐 같이 식사를 하고 그날 같이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세미나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전 세계에도 이룰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과정에서 그 친구들을 참여시키고 그 친구들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그런 행사 때마다 같이 참여를 하고 뭐 꼭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. 온라인에서 같이 참여해서 그런 친구들이 그 사회에서 다 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,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꼭 뭐 기부라는 게 꼭 돈이 많아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문화를 한다면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도 정말 억만장자처럼 살 수 있고 억만장자에게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그것은 사람 느낀 거에 따라서 다르니까 뭐 돈이 많아서 억만장자면 좋겠지만 돈이 없다고 하다 억만장자 있기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삶의 어떤 보람과 가치와 그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보는 것도 남이가 있지 않을까 같습니다. 그러다 보면 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그좀뭐 이렇게 황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억만장자의 삶을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고 또 그런 걸 모방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또 성취 동기가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. 어,